네, 안녕하세요.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록들, 의견서들 공부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건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본다는 게 다시 봐도 감회가 새롭네요. 마약 사건이었어요. 마약 사건.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사건인데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마약을 언제 샀는지, 그리고 언제 투약했는지, 마약을 언제 판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사건을 받았을 때는 이 피고인이 사건을 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다 자백하는 사건이구나, 다투거나 할 쟁점이 없나 보다. 기록을 좀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했던 언제 샀고, 언제 투약했고, 언제 판매했다 이런 날짜 막 얘기한 게 있는데 검찰 수사관한테 얘기한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날짜가 전혀 다르거나 아니면 좀 비슷한 날짜라도 시간대가 전혀 아침이다, 밤이다, 판매한 장소도 조금씩 다르고 계속 뭐가 다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소장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게 맞다, 경찰 과정에서 조사한 거는 얘가 기억을 잘못한 거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마지막 진술, 마약을 샀고 투약했고 판매했고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다, 이 내용 모든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면 뒤에 기억이 더 안 좋아요, 안 맞는 게 맞는데 경찰 과정에서 진술했던 기억이 더 안 맞는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첫째 이상하고. 그래서 피고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럼 어떻게 이 날짜를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가 됐냐. 피고인 얘기가 자기가 잡혔을 때 경찰관이 추궁을 하더랍니다. 너 있는 대로 다 얘기해. 너 판매했지, 언제 샀지 진술을 한 거예요. 언제 한 거 같은데 이제 날짜가 또 오락가락하니까 경찰관이 아예 내가 종이를 줄 테니까 다 써! 종이를 준 거예요. 피고인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본인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증거는 없어요. 왜냐면 이 피고인이 중국에 가가지고 마약을 사왔고 길게 있는 동안에 중간에 샀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대략 중국에서 사와가지고 한 중간에 팔았겠지, 이런 짐작으로만 대충 그냥 쓴 거예요. 경찰관이 계속 너 사실대로 지금 당장 얘기 안 하면 구속시킨다 하니까 본인의 쓴 종이를 경찰관이 보면서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구매했죠? 예. 경찰관은 다 언제 날짜인지 다 알고 있고 피의자는 경찰관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만 조사가 됐던 거예요. 검찰 조사 가가지고 또 똑같이 이제 검찰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또 기억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경찰에서 얘기한 거랑 시간 날짜가 다 다르냐, 그때도 기억이 오락가락했다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관이 그럼 종이 줄 테니까 너 적은 거예요. 그 전에 거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진술해. 피의자 신문조사에 보면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제가 정확하지 않았고 기억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핸드폰에 예전에 대화했던 내용이나 메모했던 내용을 보면 아마 이 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이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인데 거기는 대화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의 대화 내용을 보고 날짜를 다시 특정을 제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대화 내용이 남아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자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산 것도 맞고 판매한 것도 맞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변호인으로서 고민이 되죠. 자기가 그냥 자기는 달게 처벌을 받겠다 그러는데 조사는 제대로 안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엉망으로 된 조사를 가지고 이분이 이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사법 시스템상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잘못한 건 있는데 정당한 처벌을 받는 거냐, 정당한 수사에 의한 처벌을 받는 거냐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제 얘기를 했죠, 피고인한테. 제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다퉈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괜히 다퉜다가 오히려 본인이 더 심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다 자백한다, 본인은 다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꾸준히 진술을 해라. 그럼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걸 지적하겠다.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이제 동의가 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이 임의성이 있어야 돼요. 임의성이 뭐냐? 진실한 자백으로 했었어야 돼요. 진실한 진술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범죄 내용에 대해서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 그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10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언제 투약했다, 언제 샀다, 언제 판매했다, 그 내용을 적어서 줬더니 담당 경찰관이 그거를 보고 맞습니까 물어본 거고, 그게 계속 검찰까지 이어온 거예요. 자백도 제대로 된 자백이 아니다, 경찰관이 뭐 자백 안 하면 구속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겁먹어서 자백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근데 그 수사관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 피고인이 썼던 어플리케이션을 자기도 직접 봤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그런 대화 내용이나 기록이 안 남는데요 라고 이제 보여주니까, 아 그럼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도 번복했어요. 자백밖에 없는데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증거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다퉜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약을 소지했던 거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소지했던 거는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구입, 투약, 판매, 이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용서해달라고 정상 자료만 냅시다 했었다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유죄로 인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피고인은, 글쎄요,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이 사건 정당한 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다 보면 우리나라 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역량이나 수사 방식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적 사법 문화가 좀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